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시작되고 저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9월 첫째 주 나눌 이야기 주제는 My Life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또 더하면서 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My Life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잠깐의 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한번 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너무 지루해서 하루가 천년 같으신가요?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퇴근 10분 전이 10시간처럼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데 시간은 날개를 단 것처럼 앞질러 가니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늘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거대한 시간의 흐름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절대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단순한 시간,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질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인생은 유한한 것이기에 더 지혜로운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야겠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때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대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고 또 교회도 다니고 또 데이트도 해야 하고 너무 바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때부터는 아이가 클 때까지 시간은 스르륵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할 정도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하고 돌아보니 세상에나 제가 이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의 시간에 만족하고 성실하기보다는 과거에 잘 나가던 때나 또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거기서 교훈은 얻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시간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재배열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 시간을 계산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저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정말 제2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고 있던 일도 내려놓고 10,000명 가까이 되고 또 4,000명이 넘는 블로그 2개도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책을 출간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하는 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해서 6명 구독자가 있던 유튜브를 닫아놓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다시 해보라는 말씀에 문을 열고 시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저와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구독자가 너무 없으니까 잘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채널이 알려지고 커져야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제가 늘 생각했던 것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유치인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잠들 때도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구독자 수가 오르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승인받고 승인 축하 방송을 하실 때면 너무 기쁘고 뭉클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친한 분뿐만 아니라 오며 가며 그냥 봤던 분들도 승인 축하 방송 때는 가서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 마음을 모르시더라도 그냥 박수를 보내며 축하해 드리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승인 받고 그런 기쁨을 누려야지 하며 실방에 가서 친구 맺고 열심히 다니다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만 제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잘 했어야 하는데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해서 제 삶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 즈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를 할 시간마저 없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를 매주 목요일 방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정말 급하게 준비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 유치님들 찾아뵙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바로바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해 어떻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해야 할 것까지도 접어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주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것이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는지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대상을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쁘게 보내면서 그동안 유튜브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지혜로 내 채널을 운영하고 좋은 유치님들과 교류하며 행복한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유치님들 실방 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유치님들 실방을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정말 바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게 하셨고 또 실방을 다니다 보니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셔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우선 급한 목표이지만 이 목표를 넘어 정말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듬고 좋은 방향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보다 더 바쁘신 중에도 유튜브를 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인지 여러 가지를 잘 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방을 다니면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기도 하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고마움은 정말 평생 간직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시간이나 자신이 없으면 실방은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나중에 제 방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유치분들 중에 실방하시는 거 보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기도 하고 또 들어가더라도 마음으로 응원만 하고 또 좋은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듣고만 나오기도 하고 또 좋은 노래는 혼자 심쿵하며 듣기도 하고 인사를 남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용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실방은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이 제 채널에 흘러넘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면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를 안고 가실 수 있는 늘 생각나는 채널, 찾고 싶은 채널이 되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유튜브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동안은 유튜브를 그만둬야 하나 라는 고민이 깊었었는데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라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끝까지 가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 유치분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열심히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처음 시작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My Life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고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또 희생을 또 더하셨기에
그 희생 덕분에 지금 이 시간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인간관계가 부모님인데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다듬어지며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주시는 사랑, 그 깊이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착한 동생이 없었다면 어린 시절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동생 없는 제 인생은 생각만 해도 너무 싫습니다. 제 동생은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동생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예수님 믿자. 인생 가운데 좋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 친구들이 없었다면 오르기 힘든 한라산 등반도 끝까지 하기 힘들었겠죠. 또 가장 즐거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도 없었겠죠.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남편이 없는 제 삶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빠처럼, 친구처럼, 지금도 여전히 연인처럼, 아주 가끔은 아들처럼 늘 제 곁을 지켜주는, 함께하는 멋진 남편은 제 인생의 든든한 기둥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대상,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내어준 대상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인생이었고 시간이었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있어서 행복은 늘 가득 채워졌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제 딸로 인해서 새롭게 인연을 맺은 너무 귀한 승장도 일단 잘생겨서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착하고 든든한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친구와 가족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오니, 우리 오니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옵니다. 너무 예뻐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몇 살이든 20대, 30대에 가졌던 그 느낌 그대로 사는 게 제 목표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너무 보기 싫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머리도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길게 하고 다닐 거고 언제든 또 기댈 수 있는 포근함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 같은 언니 같은 엄마이고 싶고 또 이모 같은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가족은 또 다른 이름의 선물을 갖게 해주고 행복을 주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제 인생 그 자체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소중함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계시는 귀한 유치인분들입니다. 유튜브는 제2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인생에 함께할 좋은 친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제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빛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서 매일 매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님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유치님들 많으신데
오늘도 귀한 사연 보내주신 너무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김선유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미국 나이로 43살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삶을 그래프로 정리해보니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청룡열차와 같이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추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1978년 8월 24일 날 보통 아기와는 약간 저체중의 몸무게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심장에 구멍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술은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도한 결과 자연스럽게 수술하지 않고 구멍을 메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살 되기 전까지 감기만 걸리면 고열이 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8번이나 입원을 하였는데 그때 고열로 인해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학습 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살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요들 언니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 넉 달 동안 마치 꿈을 꾸듯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만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 학교가 가기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공부 못한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손등을 꼬집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기초 2 더하기 3은 5 같은 것을 배워서 사실 학습 면으로는 한국에서 배운 게 전부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월경이 멈추지 않아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자궁암 2기 판정을 받았고 요실금까지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해군 기지에서 장병들한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첫 번째 독립생활을 했는데 그때 튀김류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고혈압을 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다시 복귀하여 잘 지내고 있다가 또다시 독립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부모님 집 근처에 방 1개짜리 아파트를 얻어 독립생활을 하고 있던 중 혈압약을 며칠 까먹고 한꺼번에 먹어서 폐에 물이 차서 심정지를 잠깐 일으켜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랄 선교단에 가서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 늘 부족한 저의 찬양 인도에도 저를 믿고 따라주고 신나게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일하는 것 외에는 밖에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쉴 때는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옛 가요를 좋아하다 보니 가요 무대를 틀었는데 세상에나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이은경 선생님이 개그맨 박성호님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의 아들과 따님과 함께 여름 스페셜에 나와서 펭수 요들로 유명한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를 불러줘서 컴퓨터에 검색하여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날마다 카톡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해서 요들 수업 말고도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스승과 제자가 아닌 언니와 동생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은경 선생님께 요들과 음악 기초를 배우고 있고 미랄 선교단에서 핸드벨을 제가 가르치게 되어서 이은경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은경 선생님이 아틀란타에 오셔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아틀란타 공연은 취소됐지만 내년 6월에 시카고가 속해 있는 일리노이주 근처에 행사가 있으셔서 이쪽에 오시는데 우리 만남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작년과 금년 제 생일 때도 이은경 선생님의 감동적인
정말 눈물이 핑 도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유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천사 선유를 낳아주신 선유 아버님 어머님께도 감사드려요. 선유랑 나랑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선유가 나와 함께 있는 꿈을 꿨구나. 예쁜 한복을 입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 정말 실제 같았어. 늘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딸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단다. 선유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줄로 믿어요. 늘 고마운 선유, 사랑스러운 선유,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자. 내가 있어서 참 좋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이런 비슷한 글을 또 생일 때마다 보내주셨는데 읽을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으면 저와 함께 하는 꿈을 꾸셨을까요? 저는 참 바보입니다. 이은경 선생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저 나만 이뻐해 달라고 졸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언제쯤 이은경 선생님과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유님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크고 작은 굴곡은 있었지만 선유님 인생에 하나님과 더 좋으신 부모님 이은경 선생님으로 인해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이은경 선생님 뵙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채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선유님. 그리고 생일도 지났지만 다시 한번 또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이은경 선생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선유님 사연에 많이 나오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하셔서 기도하신 분도 계실 텐데 유가족 분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에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이별은 큰 슬픔입니다. 기도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로원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원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원입니다. 이번 주제가 My Life, 즉 인생이라고 해서 제 유튜브 인생 3년에 대해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와 비슷한 전문 학교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게임과를 나왔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스포츠 마케팅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임과가 적성에 안 맞았던 터라 스포츠 마케팅과에서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후 유튜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기가 망설여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노려보자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고 2019년 6월에 제가 현재 운영하는 채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디비전 리그 관련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디비전 리그를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구단 중심의 유튜브 운영 체계가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깨고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프로리그를 하더라도 저는 관심이 많지 않은 디비전 리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영상을 매일 올리거나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온 건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올리지 않게 되었고 3년 차인 올해 4월 8일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은 체계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정기 녹화날로 계속 두고 영상을 올리니 조금은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유튜브 인생 3년을 통해 느낀 점이라고 하면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이걸 알려주는 것에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정기적으로 양평 유나이티드라는 K7 리그 예비 참가팀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구단을 계속해서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요. 리그 참가에 어려운 구단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로어 유튜브님 너무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것, 유명한 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어 유튜브님은 디비전 리그를 소개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알리고 계시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도 하신다고 하시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모르기도 했고 관심도 없었던 디비전 리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너무 유쾌하시고 앞으로 대배우가 되실 본 배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산골짜기 8남매 중 7째로 태어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7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라온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간식거리가 없어 개구리 뒷다리는 물론 메뚜기, 잠자리, 심지어는 매미까지 구워 먹으며 허기를 채울 정도였다. 한 번은 찬장에 숨겨둔 주먹밥을 갖다 먹었다고 죽도록 맞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난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그 어린 6, 7살 나이에 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우리 가족은 경기도 양주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드디어 사람답게 살아보겠구나 들떠 서울역을 지날 때는 마치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듯 흥분도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사간 집은 산포밭을 지키는 용도로 언덕 위에 스레트 집 방 2칸짜리인데 한 칸은 딴 가족이 살고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로 지내길 1년. 게다가 수도도 없이 리어카에 고무다라이를 싣고 먼 동네 공동우물에서 하루 몇 번이고 물을 밀고 끌고 다니며 고생을 했다. 품었던 희망은 온데간데 날아갔고 실망감과 허망함으로 내게 큰 실망만 안겨줬다. 한참 뒤 펌프식 수도와 전기를 끌어왔을 때 정말 광명을 찾은 듯 했었다. 아무튼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사단 본보기를 떴다 내리는 쌍엽 정찰기를 보며 그 어린 나이에 호연지기를 다지기도 했다. 남의 논밭을 붙여 농사를 지었던 우리 집.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지게 지르며 경운기는 꿈도 못 꾸고 소 한 마리 쟁기도 없이 내 친구들을 불러 모내기, 벼내기 등 농부 학생 생활로 부모님도 도왔다. 그 밖의 어려움은 무수히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다. 그 당시 하사관에 지원해서 붙었다. 장학금을 받으며 간신히 고교 졸업을 했다.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58년 KT 세대분들과도 견줄만 할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고생스러웠음을 주변에서 말할 정도였다. 의리와 정의감이 남달랐던 난 군 4년 6개월 근무를 마치고 제대 후 무명 연기자를 하면서 막노동, 알바 등 나름대로 일을 하며 경력을 쌓았다. 난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뭐라도 될 거야.
다짐하며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단역 배우도 눈물 지으며 그만두게 되었다. 그 뒤 개인 사업 등 결혼도 하게 되고 이쁜 우리 애들도 생기고 진짜 더 열심히 살았다. 독립해서 확장한 소방사업도 잘 되고 운동삼아 했던 골프도 프로 자격까지 따게 되자 골프 연습장도 오픈해서 두 사업이 잘 되었다. 와,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구나. 쾌재를 부르며 무리하게 더 큰 사업 확장에 눈이 뒤집혔다. 앞불사 사업장의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와 사고로 인한 부상에 사업 확장한 것이 도미노가 되어 쓰러졌다. 수많은 빚이 내 가슴을 옥죄었다. 결국 벼랑 끝에 촛불이던 나는 네?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보험사에 통화를 하는 나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순간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딸내미들이 눈에 박혀 정신을 차린 후 몇 년간 밤이고 낮이고 죽어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어느 날 저 밑에 묻어두었던 배우의 꿈이 떠올라 얼른 그 꿈을 잡았다. 그래, 이렇게 해왔던 노력이라면 배우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 후 가족들과 의식을 하듯 10년 후에 나에게 쓴 편지를 타임캡슐에 묻었다. 불타는 열정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한동안 열심히 준비했더니 한양대에서 모델 연기학을 배우게 됐고 주변에 많은 인연과 신뢰도 쌓게 됐고 패션 모델 활동과 미스터 코리아 대회 준비, 골프 장타 대회 등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유튜버가 되어 배우로서 성장하고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루고 있고 구독자 1000만 달성과 1000만 관객 배우가 목표이다. 무엇이 먼저 되든 날아갈 일이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꼭 성공을 이뤄 누군가의 꿈이 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봉배우님 귀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주어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꿈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실 때 좋은 걸음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감동을 안겨주는 멋진 배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연은 그림도 잘 그리시고 예쁘게 노래하시는 카르메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연입니다. 카르메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천에서도 살고 서울에서도 살고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살고 있는 양평으로 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살았던 동네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고 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피아노 학원에 가면 거기서도 친구를 만나곤 했지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제가 행동도 많이 느리고 하다 보니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정하는데 신학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 음악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은 떨어지고 음악과를 합격했습니다. 전문대이기에 2, 3학년까지만 다니는데 저희 과는 2년제여서 졸업 후 다른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편입해서 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편입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 취업해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주어진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르멘님 친구들처럼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카르멘님처럼 도서관에서 일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가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카르멘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지금처럼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취자 사연을 통해 유치님들의 삶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나누게 되고 관심이 없었던 곳을 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김선유님, 로어 유튜버님, 봉배우님, 카르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내용에 보내실 곳 메일 주소와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마감은 월요일까지입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셨던 한진성님, 로어 유튜브님, 봉배우님, 박석홍님, 스칸TV 대구님, 카르멘 채널님, 팅커벨님, 영감스토리님, 뮤앤 싱어송라이터님, 싱어연진님, 최민TV님, 동해산천님, 김선유님, 좋은샘TV님, 홍TV님, 돌스TV 힐링을 찾아서님, 아티스트 감수성님, 엄마와 딸 다육TV님, 공정우님, 외국 친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가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가장 귀한 것에 내 시간을 내어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좋은 모습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아르테였습니다.